자, 빨간님 어서오세요. 승무패 한번 가보십시다. 승무패 한번 가고, 시간 좀 보고 시간 됐다 싶으면 프로토 분석 바로 가보죠. 일단 승무패가 솔직히 지금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노림님 어서오세요. 이게 한 끗 차 승부가 워낙 많이 나가지고 일정이 지금 워낙 타이트하잖아요. 타이트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번 거 봐도요, 제가 많이 틀렸어요. 이때 뭐 많이 틀렸죠. 울버햄튼도 이거 뭐 노팅엄 사이드로 잡았었고, 뭐 아스날이나 이쪽에 쓸데없는 배팅 라인 잡았었고, 복식으로. 여기 리버풀은 맨시티가 아니 맨시티가 졌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발렌시아 무캐고, 이거는 근데 좀 늦게 봤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저녁 때는 조금 불안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늦게 왔어요. 좀 더 보려고. 어쨌든 이게 사실 울버햄튼 노팅엄도 노팅엄이 PK 실축도 있고, 내용상으로는 사실 뭐 무정도 무가 되게 확률이 높은 내용이었는데 울버가 운 좋게 이겼고, 리즈 아스날도 약간의 오심 비슷한 게 있긴 했지만 리즈가 PK 실축이 있었고, 아스날이 이 경기 사실 졌어야 됐어요. 질만한 경기 내용, 오히려 6.6%가 될 수도 있었는데 뭐 어떻게 이기긴 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사우스햄튼 웨스트햄 무에 에스턴 빌라 첼시도, 저는 뭐 첼시 단통으로 봤지만 사실 첼시가 운이 되게 좋았어요. 첼시가 잡을 만한 경기를 했다고 보여지지는 않고, 빌라가 뭐 골대도 맞추고 수비 실수를 일단 한 골은 주고 시작한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대체로 거의 많은 경기들에서 한 끗 차, 진짜 한 끗 차 하나 운이 따르면서 가져가는 경기들이었다 다. 뭐야, 프리미어리그만 봐도 플럼 보머스는 사실 플럼이 잡았어 좀 잡는 게 좀 더 플럼 입장에서는 맞는 경기였는데, 어쨌든 요거는 뭐 그렇다 치고, 울버 운 좋아서 이겼고, 토트넘 뭐 이길만 했고요. 에스턴 첼시 쪽에 운이 많이 따랐고, 리즈 아스날 이거는 거의 뭐 무조건 터졌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뭐 뽀록 운이 좋아서 이겼고, 리버풀 맨시티 어려웠죠. 상당히 어려웠던 경기고, 뭐 그랬던, 특히 PL 쪽에서 라리가 애초에 제가 뭐 빌바오에이티나 셀타 소시는 되게 어려워서 잘 모르겠었는데, 나머지는 사실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프리미어리그 쪽에서 진짜 끝발 우디 다른 팀이 가져가는 그런 경기인데, 오늘도 어쨌든 일정이 엄청 타이트해요. 일단 주중이잖아요. 일하면서 들으시는 분들 지금 계실 수도 있는데, 주중 경기이기 때문에 역시나 선수들 체력적인 문제. 오늘도 PL은 한 끗 싸움이야, 한 끗 싸움. 제가 볼 때는 매치업이 전체적으로 약간 운 따르거나 그런 팀들이 가져가요. 그래서 이게 맞추기가 진짜 어렵다. 이거 뭐 한두 경기 맞추는 것도 아니고, PL이 오늘 좀 많이 들어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반반이네. 라리가랑 같이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거 쉽지가 않다. 어쨌든 가봐야겠죠. 자유롭게 여러분들 채팅 쳐주시고요. 뭐 소통할 내용들이나 난 이렇게 생각한다, 자유롭게 채팅 쳐주시고,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비야 대 발렌시아. 자, 세비야가 산파울리 감독으로 감독 교체 이후에 최근에 성적이 나쁘지 않아요. 직전 경기도 마요르카 상대로 원정이면 솔직히 뭐 그렇게 쉽지 않은 경기인데, 어쨌든 승리를 가져가면 3점을 따기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이 경기는 세비야가 홈이기 때문에 사실 질 확률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발렌시아가 더군다나 지금 원정에서 직전 원정 경기를 승리했는데 이 얘네가 원정에 솔직히 너무 못하거든요. 뭐야, 한 3년 동안 원정에서 2연승 3연승 4연승이 아니라 2연승 거둔 게 한 번인가 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최근에 상승세를 좀 타고 있고 감독 교체에 올라가고 있는 세비야를 맞아서 요거는 요 정도 복식 쓰면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세비야 지금 경기력이 아직까지는 신뢰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결국에 뭐 마르칸 같은 그 쿤데나 디에고 칼로스 이탈에 대한 영입이었잖아요, 수비 쪽에. 요런 애들이 이제 최근에 복귀를 하면서 수비적인 안정감들, 그리고 새 감독 체제에서 오는 그런 안정감들, 요런 거에 따라서 이제 한 골 받고 이기고, 그 옛날에 한층 세비야가 이제 끈적하게 할 때 그 모습을 조금씩 찾는 느낌이거든요. 결국 무가 떠도 크게 이상하진 않은 경기고, 뭐 세비야가 혹은 뭐 잡을 수도 있는, 발렌시아가 특히나 공격 쪽에서 글쎄요, 몇몇 자원들이 역시나 부진한 가운데 지난 경기도 솔직히 카바니가 다 했거든요. 이런 점을 봤을 때 발렌시아가 세비야 원정에서는 쉽지 않다. 승무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헤타페 빌바오, 이것도 일단은 복식 쓰면은 공짜긴 해요. 이것도 제 생각에는 빌바오가 안 집니다. 이것도 뭐 세비야가 안 질만한 경기고, 이것도 복식을 쓴다면은 뭐 무패 쪽. 왜냐면 빌바오는 올 시즌은 엄청나게 강해요. 직전 경기 빌바오하고 AT 마드리드 상대로 이제 홈에서 1대0으로 아쉽게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그 경기 AT가 막 진짜 막 빌빌 기다가 어떻게 한 골 뽀록골 넣고 이긴 경기예요. 빌바오 입장에서는 물론 AT가 수비를 되게 잘하긴 했어요. 그 누구야, 오른쪽에 헤이날두가 엄청 잘해가지고 빌바오 이제 왼쪽인가? 그쪽 라인을 이제 잘 막아내면서 꾸역꾸역 어떻게 버티다가 슈팅 3개인가? 때려가지고 한 골 넣고 이제 이겼던 AT 마드리드. 어쨌든 꼬마가 그 정도로 고전할 정도로 빌바오의 지금 경기력이나 내용적인 부분은 상당히 좋은 가운데 헤타페가 아직까지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나마 이제 최근에 뭐 승점 조금씩 얻고, 뭐 약팀 상대로 가끔 3점 얻고, 이 정도 내용 사이즈에서 이거는 승에 대한 부분은 약간 배제 때리고 복식 때린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고요. 단통 간 다음에 이렇게 가는 부분. 어쨌든 뭐 빌바오 유럽 대항전도 병행하지 않기 때문에 뭐 빡빡한 일정에 들어선지 뭐 크게 깊게 되지는 않았잖아요. 주중 경기가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첫 타임이다. 요거 아니면 이렇게 가져가 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양팀 다 부상자, 막 큰 부상자들은 없어요. 대체로 불투명자나 빌바오 쪽에 이제 베르치체가 빠진 부분. 근데 뭐 진짜 없어도 어느 정도 충분한 경기력은 낼 수 있다. 세 번째, 브라이턴 대 노팅엄. 일단 84.6%나 지금 몰려 있어요. 배트맨 배당도 1.31, 상당히 낮은 배당을 좀 받은 상태에서, 부상자 같은 경우는 일본의 미토마가 빠졌고 모데르 같은 애들이 기존에 빠졌던 자원들 그대로 빠진 상황에서 공격에 이제 드리블러로서의 옵션이 미토마가 빠진 부분은 분명히 좀 아쉽다, 브라이튼 입장에서. 노팅엄은 수비 쪽에 니아카테나 오마르 리차즈, 그리고 이제 잭 콜벳 이런 애들 빠졌고, AT에서 내려온 헤난 로지나 미드필더 쪽에 오브라이언이 지금 불투명하게 떠 있는데 이거는 사실 경기 내용적으로는 둘이 붙으면 게임이 안 되긴 해요. 이렇게 많이 몰릴 만한 내용상의 내용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노팅엄은 이 새끼들은 약간 안 될 팀이에요. 안 될 팀. 보통 지난 경기에 그런 극명하게 갈렸던 부분이 아스날이 약간 될 팀 느낌이 드는 내용 대비 결과를 챙겼고, 노팅엄은 솔직히 울버한테 앉을만 했거든요. 근데 뭐 PK 실축도 나오고 뭐 여러저러 하면서 결국에 해볼 만한 찬스도 많이 놓치고 막판에 결국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거 브라이튼이 많이 놓쳐야 되거든요. 많이 놓쳐야 되고, 사실 브라이튼이 최근 2경기 동안 골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 시즌이나 지지난 시즌에 브라이턴의 문제였던 골 결정력이 다시금 드러나는 거 아니냐 라는 소리들이 뭐 들려오고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복식 쓰기에는 조금 아까운 부분이 있다. 아까운 부분이 있다. 다만 뭐 아예 가능성이 없어 보이진 않아요.
브라이튼이 올 시즌에만 잘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 경기력은 이 정도 했어요. 원래 지난 시즌에도 올 시즌에 브라이튼 경기를 보신 분들 뭐 잘 하잖아요, 나름대로. 지난 시즌도 이 정도 했거든요. 근데 골이 안 들어가서 지난 시즌에. 올 시즌과 지난 시즌과 차이는 골이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의 차이인데 갑자기 또 최근 경기 안 들어가고 있다. 경기력은 좋아요. 여전히 일정 수준 이상을 보여주는데 오늘도 뭐 골이 똑같이 안 들어. 지난 브렌트포드전에도 안 들어갔거든요. 골이 잘 해놓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불안하다. 뭐 복식까지는 받칠 수 있어 보이는데 이거 상대가 이제 노팅엄이다. 상대가 노팅엄. 브라이튼이 그런 안 될 놈의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상대가 좀 더 세다. 그래서 저는 단통 때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무너지는 느낌까지는 아니고 아직 좀 더 봐야죠. 경기력은 멀쩡해요. 알던 브라이튼 뭐 비슷합니다. 잘 해주고 있어요 여전히. AT 대 라요. 일단 AT의 부상자가 좀 많아. 코케도 직전 경기에 부상당하면서 미드필더 쪽에 좀 빠지게 됐고, 뭐 기존의 마르코스 요렌테나 뭐 펠리페 이런 애들 기존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주앙 펠리스나 얀 오블락 최전방과 최후방에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 이것도 똑같아요 사실. 체크요? 그러면은 이거 유튜브 영상 볼 때 마지막만 띵 눌러가지고 이거 떠 있는 거 보고 나가잖아. 너무하잖아요 그거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게 체크를 안 주면은 제가 예를 들면은 승무 사이드다 뭐 한쪽을 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보잖아요. 다 복식 칠해놔야 돼. 아니 나도 그러는데 나도 유튜브 볼 때 분석 같은 거 말고 다른 거 볼 때 내가 필요한 정보 먹고 나가는데 나도 그러는데 당연히 다 그러겠지. 예. 어쨌든 이거는 윗경기랑 똑같아요. AT가 넣느냐 마냐. 물론 저는 브라이튼이 조금 더 그래도 득점에 있어서 찬스 자체는 많이 만들 것 같아. 왜냐면은 AT 마드리드가 일단 뭐 미드필드에서 장악력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라요의 압박에 이런 빡빡한 일정에서 특히나 부상자들도 좀 있었잖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생각보다는 미들진이나 이런 부분에서 고전하면서 전방에서의 기회는 조금 적을 수는 있다. 결국 그걸 살리느냐 마냐거든요. 야, 이거 진짜 이게 선수들의 결정력에 기대해야 되는 부분이 참 쉽지가 않네. 쉽지가 않아. 솔직히 87.8은 좀 많이 몰리긴 했어요. 제 생각에는 좀 많이 몰리긴 했는데 라요가 참 배팅하기에는 그지같은 팀이거든요. 압박만 좋아가지고 강팀이 쉽게 전진이나 이런 것들을 어렵게 하는데 지들이 이제 전방 쪽에 지난 시즌에 잘해줬던 뭐 과르디올라 이런 애들 빠지다 보니까 지들이 골 넣을 힘이 없어. 그러니까 똥은 뿌리는데 한번 똥 뿌리는 거 보고 한번 믿어볼까 하면 귀신같이 부러지는 그런 참 어떻게 보면 뭐 분데스의 프랑크 같은 그지 같은 팀이에요. 그래서 여기 80%가 두 개가 오늘 이렇게 매치업이 있거든요. 오늘 매치업에 오늘 여기까지잖아요. 밑에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혹은 막 이런 거에서 단통으로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은 여기서 뭐 하나 정도는 써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무 정도로 역배 말고 무 정도로. 왜냐면 둘 다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둘 다 이제 당연히 우세한 경기력을 보여주는데 골에 대한 그게 있는 팀이야. 브라이튼도 잘 들어갈 땐 잘 들어가는데 최근엔 또 안 들어가고 있고 골이 기회는 잘 만들지만 꼬마는 뭐 항상 그런 팀이잖아요. 이 때문에 두 개나 있잖아요. 하나 정도는 뭐 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 정도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뭐 둘 다 단통을 찍어도 된다는 마인드이기도 하고 발렌시아는 이제 그 엘체가 감독 교체가 있어가지고 변수가 있었던 경기고. 루티님 어서 오세요. 다섯 번째 크리스탈 팰리스 대 울버햄튼. 일단 두 팀 다 솔직히 안 좋아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이번 시즌 이상하게 좀 에너지 레벨이 좀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경기 볼 때마다 많이
좀 받고, 특히나 앞선에서 움직임들이 뭔가 좀 의욕도 좀 떨어져 보이고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울버햄튼은 지금 부상자가 너무 많죠. 뭐 칼라이지치, 라우리메지, 네투 막 공격주의 부상자들 기본적으로 너무 많은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제 수비 쪽에 네이슨 콜린스가 복귀를 해가지고 이런 건 프로토는 그냥 언더 박아버리면 되는데 숙무패는 쉽지 않단 말이야. 근데 제 생각에 크펠이 홈인 점도 있고 현재 울버햄튼이 어쨌든 지난 홈에서 노팅엄 꼴찌팀과의 경기력을 봤을 때 역배 가능성은 사실 많이 떨어져요. 이 경기는 크펠이 홈에서 만만한 팀도 아니고 여러가지 상황 고려했을 때 이것도 복식 쓰면은 좀 푸근할 만한 경기다. 여기 다 정배 쪽에서 무정도 복식 받치면은 오늘 경기들은 솔직히 역배 가능성이 제가 볼 땐 전체적으로 좀 떨어져요. 울버가 많이 박아와야 또 한 골인데 크펠이 홈에서 충분히 한 골 이상 뭐 기록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무정도 받치자. 무정도 받치는 느낌으로 무를 중심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무를 중심으로. 애초에 무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정배나 무나 또이또이 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복식을 간다면은 일단 무는 박아두고, 혹시 울버가 이길 수도 있어. 이 경기는 혹시 가능성은 좀 떨어지긴 하는데 크펠도 공격진의 상태들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요즘 자아도 별로 컨디션이 안 좋아요. 자아도 별로고 뭐 에드와르나 교체로 나오는 마테타 이런 애들도 별로여서 한 방 넣고 잠기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뭐 1대0 울버승 이런 건 가능해 보여서 뭐 무를 중심으로 이건 복식 써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차라리 뭐 이런 걸 단통으로 갈지언정 이런 건 써야 돼요. 요거는 일단은 특히나 빌바오가 헤타페 상대로 아마 2016년인가? 마지막 승리가 2016년이에요. 빌바오 헤타페 원정에서 깨질 때가 된 기록도 분명히 있고 올 시즌에 두 팀의 전력차는 많이 그 어떤 시즌보다도 갭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길 타이밍이기도 해서 요거는 뭐 단통으로도 찍을 수 있는데 요거는 일단 복싱 써야 된다. 여기서는 이제 선택이고 뭐 둘 다 단통 가든 하나 정도 받치든 그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카디스 베티스가 왜 67점 이거밖에 안 돼? 카디스인데 웬일이야? 주중 경기라 그런가? 이런 경기가 되게 좀 쉽지 않아요. 사실 카디스가 홈에다가 베티스 지금 주전들 다 갈려 나갔거든요. 근데 카디스 역배까지 보기엔 사실 경기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요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확실한 거는 복식은 써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써야 되고요. 왜냐면 이거 베티스 단통으로는 못 가. 지금 베티스 단통으로는 못 가는 경기고, 아니면은 아예 뭐 변수 쪽으로 봐야 되는 경기인데, 가장 솔직한 제 마음에서 오늘 같은 날 소액으로 가야 돼요. 복식 구간이 되게 많아. 아니면 과감하게 단통으로 잡아내야 되는데 쉽게 단통으로 잡을 만한 구간들이 이런 것들 막 어디서 이렇게 막 단통으로 잡아줘야 되거든요. 제가 이거 볼 때도 초반에 말씀드렸잖아. 한 끗 차이였다 다. 울버햄튼 개뽀록 승리, 뽀록 승리까지는 아니고 진짜 한 끗 차이 승리. BK 실축. 리즈 아스날 진짜 한 끗 차이 승리. 사실 이거는 무조건 터졌어야 되는 경기예요. 리즈가 이겼어야 되는 건 경기인데 아스날이 운 좋게 이겼다. 에스턴 빌라 첼시 초반에 빌라가 한 골 주고 시작했거든요. 수비 실수로. 그것만 아니었으면은 뭐 빌라가 골대도 맞추고 경기 내용적으로는 솔직히 첼시가 이길 만한 경기가 아니었다. 뭐 특히나 PL 쪽이 엄청 치열해 지금. 그래서 진짜 한 끗 차이인데 오늘은 라리가까지 그래요. 라리가까지 엄청 한 끗 차이 느낌의 경기들이 좀 많이 보여서 이건 진짜 소액으로 과감하게 어떻게든 막 찍어야 돼. 분석적으로 한쪽을 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확률이 막 6대4 정도면 이걸 복식을 써야 되는 구간이잖아. 그걸 한 개를 택하기 어렵단 말이지. 그런 경기들이 오늘 많다. 좀 그렇고 바이오돌리 셀타도 마찬가지 경기입니다. 단통으로 접근하기 되게 어려워요. 프로토는 당일 패스 구간인데 승무패라서 어떻게든 뭐라도 봐야 되는 그런 구간인데, 사실 뭐 무승부가 맛있어 보이는 경기인 거는 분명해요. 레미님 어서 오세요. 무승부가 맛있어 보이는 경기는 분명해서 야, 무승부가 44%는 올해 이렇게까지 높은 건 좀 오랜만에 보네. 보통 높으면 30%대에서 이제 후반 30% 후반대인데 44.3은 진짜 높긴 하다. 그 정도로 이제 딱 봤을 때 그냥 무잖아요.
그런 부분. 아니 어려울 수밖에 없어. 제가 10월 초에 이제 승무패 딱 하면서 10월달 엄청 어려울 거다. 이게 뭐 분석적으로 접근했을 때 엄청 어려워요. 한 끗 차이의 승부 막 그 일정도 엄청 타이트해가지고 더군다나 월드컵 이제 코앞이잖아요. 히샬리송 막 부상당하니까 막 좌절하는 거 봐. 죽을라 그러잖아 얘가. 그러다가 월드컵 때 딱 복귀한다니까 아 진짜 막 하느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있다고 선수들이 다. 또 그런 걸 옆에서 보고 있잖아 동료들이. 그럼 아 난 부상당하면 안 되겠다 이런다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더 어려워지는 그런 판인데 어쨌든 요 세 구간이 좀 어렵네. 요 세 구간. 여기 복식을 뭐 다 쓰거나 단통으로 잡아야 되는데 쉽지 않다 진짜로. 여기서 세 개를 다 박아버리면 벌써 세 개를 쓰는 건 어떻게 박든 세 개를 쓰는 거잖아요. 야 남은 거 어떻게 찍어 그러면은. 여기선 단통으로 가야죠. 그래서 소시에다드는 몇 번째야? 8번째. 소시에다드는 전력 보강 자체를 솔직히 잘하긴 했는데 제 생각보다 되게 잘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은 누구야 우마르 사디크나 오야르자발 기본적으로 빠져있고 공격 자원들에서도 몇몇 자원들이 막 중간중간 빠졌다 들어갔다 지금 뭐 문여수도 부상에 이렇게 빠져있는데도 꾸역꾸역 3점을 가져가고 있는 부분. 마요르칸은 기본적으로 무리키 출전 정지에다가 자오메 코스타 같은 자원들도 지금 빠져있고 또 이강인이 지난 경기 뭐 독감도 있었고 컨디션이 100이 아닌 것 같아요. 바로 나을라나? 젊어서 또 바로 올라올 수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뭐 이거는 뭐 사실 83%긴 합니다만 변수적으로 접근하기엔 좀 빡센 경기고. 본머스 사우스햄튼도 이것도 단통으로 찍으면 이쪽으로 가야 되긴 해요. 본머스 쪽으로. 제가 본머스 반대를 꾸역꾸역 물었는데 이거는 상대가 사우스햄튼이라 도저히 이쪽을 볼 수가 없는 경기야. 어쨌든 지금 사우스햄튼이 설상가상으로 부상자 쪽에서 어디 갔어? 본머스는 똑같아요. 켈리 수비 쪽이랑 뭐 피어슨 정도 불투명이고 사우스햄튼 라비아 제일 중요한 선수가 이미 빠져있는 가운데 벨라코차이 빠졌어. 벨라코차이 수비 쪽에. 여기 리브라메트는 계속 또 부상이고 미드필드에서 제일 중요한 놈 수비에서 제일 중요한 놈 없어요. 코찹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잘 모르실, 얘도 뭐 어디서 이번 시즌 등장한 해성이어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얘는 수비형 미드필더 쪽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 빌드업적으로도 중요하고 활동량 자체가 지금 다른 선수들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사우스햄튼이 하스네이트 감독이 막 나일스 옛날에 아스날에 있었던 그런 애들 이제 얘 위치에 지난 경기도 써보고 하는데 전혀 대체가 되지 않고 있다. 후반전이라 바로 페이스 떨어지잖아요 웨스트햄한테. 전반에 좀 잘하더만. 코차 같은 경우는 올 시즌 분데스를 좀 보시는 분들은 보움이 골 엄청 많이 먹고 있죠. 보움 에이스였어요 수비. 그러니까 빼왔다. 사우스햄튼이 누구야 베드나렉 같은 애들 이제 내보내면서 코차 믿고 내보낸 거거든요. 엄청 잘하고 있는데 부상이에요. 이거는 가뜩이나 최근에 PL 경기를 볼 때 행운의 여신이 항상 본머스 질 경기 비기고 비길 경기 이기는 본머스인데 상대가 사우스햄튼이다. 또 해외 쪽에선 더군다나 하센리틀 감독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경기라고 보고 있어요. 기회는 본머스 전까지 일단은 주긴 준다. 근데 이 경기에서 뭐 패배를 하거나 하면은 여기서 바로 나가리가 될 수도 있는 타이밍에 이거는 뭐 복식 쓰면 사실 공짜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통 솔직히 본머스 승치기는 이게 아무리 그래도 내용상으로 무튼 그래요. 본머스가 지진 않을 경기고 프로토가 이게 프렌이더라고.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승이냐 무냐 승이냐 승무냐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사우스햄튼이 지난 경기 한 꼬라지를 봤을 때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유로파 다녀온 웨스트햄 상대로도 후반전에 에너지 레벨에서 밀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봤을 때 본머스 43.1%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근데 43.1%가 귀신같이 질 경기를 맨날 비교놓고 이길 경기 비길 수도 있는 게 이런 개똥팀들이거든요. 그래서 단통은 쉽지 않다 솔직히. 최대한 내용적인 부분만 풀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한 끗 차이야. 진짜 한 끗 차이. 경기 내용상으로 지난주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PK를 넣냐 마냐 싸움이었어. 울본 노팅엄 리즈 아스날 막 이런 것들. 결과를 예측하기가 되게 어렵다.
그리고 브렌트포드 대 첼시. 아까 여기서 뭐 하나 정도는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써야 돼요. 일단은 브렌트포드 첼시는 제 생각에는 써야 되는 비길 타이밍 그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의 촉이 좀 필요한데 분석적으로는 승무 사이드에 확실한 거는 승무 사이드 되게 괜찮아 보이는 승무 사이드. 정배 사우스햄튼 이게 프로토상 정배거든요. 정배 가능성 좀 떨어지는 경기고 이 경기에서 일단 써야 되는 게 첼시의 지금 수비 구성을 봤을 때 아이반 토니를 막기 일단 되게 어려워요. 일단 포파나 기본적으로 빠져있는 상황에서 지난 경기를 또 뛰고 주중 경기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아마 티아고 실바가 벤치로 가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수비 라인이 뭐 찰로바 그리고 걔 누구야 나폴리에서 쿨리발리 또 한 자리가 뭐 아스필리가 될 수도 있고 뭐 쿠쿠렐라 쓸 수도 있고 리스 제임스가 지금 부상이잖아요. 뭐 요런 구간에서 이건 아이반 토니가 되게 활약하기 좋은 첼시의 지금 수비 라인 구축이거든요. 근데 그리언 포터 감독이 브라이튼 시절부터 그런 류의 공격수들 있잖아요. 뚝배기형 공격수. 그런 공격수한테 은근히 되게 약했어. 롱볼로 찔러줘가지고 떨궈주고 약간 그런 유형들 있잖아. 그런 거를 대처를 굳이 따진다면 그런 부분에서 대처가 좀 미약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왜냐면 그건 솔직히 대처가 없잖아. 몸빵으로 미는데 대처를 어떻게 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 경기는 제 생각에 복식은 분명히 써야 된다. 첼시를 찔 거면 써야 되는 구간이고요. 특히나 첼시 같은 경우가 지난 경기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솔직히 많이 떨어져 있었어. 그 누구야 에스턴 빌라의 밍스가 이제 한 골 주고 시작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그 밖에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솔직히 에스턴 빌라가 이번 시즌 가장 좋은 경기를 했어요. 첼시전에. 첼시 입장에서는 거의 뭐 졸전이었죠. 사실 뭐 못 이겼어야 되는 경기인데 골 못 넣더라고 빌라가. 그 많은 기회를 다 날리고 케파가 무슨 뭐 웬일로 케파가 엄청난 선방들을 여러 차례 보여주면서 결국 마지막에 한 골 더 뽑으면서 이제 이긴 건데 프리킥 원더골이었죠. 그것도 필드골이 아니라 데드볼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봤을 때 오늘 이 경기는 10%대로 터질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꽤나 높은 경기다. 알반 토니에 대한 그런 부분들 첼시가 더군다나 기동력적인 부분 그리언 포터 감독이 아무리 여러 조각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감독이긴 하더라도 지금 부상자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포파나 캉테, 모리스 제임스, 티아고 실바도 오늘 선발은 좀 힘들어 보이고 지에우도 지금 불투명 이런 상황에서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찍거나 뭐 첼시 찍으면서 찍거나 뭐 이런 식으로 찍어야 될 것 같다. 단통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 경기. 리버풀 대 웨스트햄 요건 솔직히 단통으로 찍어야겠죠? 일단 리버풀이 부상자는 여전해. 뭐 케이타, 아르투르, 뭐 체인버린 이런 밀린 애들 말고 뭐 루이스 디아스 여전히 계속해서 빠지고 마팁이나 최근에 이제 조타나 코나테 잔부상이 또 있는 소식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솔직히 분위기를 너무 잘 바꿨어요. 분위기를 너무 잘 바꿨고 사실 리버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중간중간에 분석하면서도 말씀드릴 부분이 있지만 소통 시간이나 이럴 때 말씀드렸잖아요. 내용 대비 성적이 안 좋아요. 리버풀이 분명히 올 시즌에 조금 위기고 수비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건 맞는데 데이터적인 지표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떨어져 있을 만큼 못하고 있지는 않아요. 수비에 있어서는 한 골 덜 먹힌 거를 막 한 골 더 먹히고 두 골 더 먹히고 하는 내용이 있고 공격에서는 한두 골 더 넣어야 될 거를 좀 못 넣거나 이런 경기들이 좀 나오면서 이길 경기 비기고 비길 경기 지고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사실 앞으로 리버풀은 성적이 꽤나 괜찮아질 타이밍인데 저는 맨시티전까지는 솔직히 쉽지 않고 그 다음부터 오늘 경기부터 이제 리버풀이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바로 직전 경기부터 부스터를 바로 시동을 걸었다.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웨스트햄 같은 경우가 더군다나 리버풀 같은 지금 또 주중 경기 이런 타이밍에 리버풀 정도의 팀을 상대하려면은 미드필더 쪽에 상당히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고 압박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 들어가줘야 되는데 웨스트햄은 그런 부분에 사실 강점이 있는 팀은 아니에요. 앉아야 되거든요. 결국에 내려앉아서 이제 막아야 되는데
그런 거는 뭐 웨스트햄이 잘하죠. 비비기보다 이제 내려앉는 플레이들은. 어쨌든 지금의 리버풀의 흐름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솔직히 실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88.2%지만 솔직히 상대 대비 좀 많이 몰리긴 했어요. 웨스트햄인데 그래도 웨스트햄인데 뭐 이게 본머스 아니잖아요. 그래도 웨스트햄인데 88.2는 많이 몰리긴 했는데 현재 웨스트햄의 상태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부상자들도 웨스트햄도 어쨌든 있잖아요. 뭐 아구에르도 빠지고 코르네, 주마, 주전 센터백 둘은 다 나가리야. 그래가지고 이거 잡는다고 봅니다. 이런 경기에서 일단 좀 복식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맨리치나 막시맹 그리고 파비안 셰어 이렇게 뭐 빠져있는 현재 뉴캐슬이고, 에버튼은 수비 쪽에 고드프리, 타운샌드, 측면 수비 쪽에 패터슨, 그리고 예림이나 홀게이트가 불투명인데 제가 볼 땐 못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수비 쪽에 4명 빠져있고, 물론 그럼에도 구성은 가능합니다. 지난 시즌에 뭐 예림이나는 부상이 하도 많고 홀게이트 구멍에 이래가지고 영입들을 많이 가져가가지고 튈 수 있는 선수들은 있습니다만, 뉴캐슬과의 제가 볼 때 갭차는 분명히 크다. 역배 가능성은 제가 볼 땐 9.7%는 애초에 없어 보이고요. 승 아니면 문데 이 경기에는 그래도 뉴캐슬이 잡아갈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높아 보인다. 67% 많이 몰리긴 했거든요. 그럼에도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에버튼이 되게 어려워 보여요. 물론 오늘 경기, 지난 경기에 빠졌던 앤서니 고든 전방 쪽에서 조금 더 해결해 줄 자원이 복귀를 하고, 어느덧 칼버트림도 복귀하면서 이제 2경기 교체 출전하면서 에버튼이 공격 쪽에서 좀 긍정적인 신호들이 여러 차례 이 경기에서는 좀 있는데, 뉴캐슬 상대로는 제가 볼 땐 어려워 보인다. 뉴캐슬 승. 엘체 레알 그리고 맨유 토트넘인데 같이 볼까요? 이 경기는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를 복식을 쓰는 이유는요, 부상에 대한 우려, 혹은 로테이션이 뭐 돌아갈 수도 있고, 직전 경기 엘클 또 치열한 경기를 했잖아요. 선수들이 쪼는 거예요. 레알 선수들이 아씨 월드컵 2주 아니 월드컵 뭐 몇 주 안 남았네. 아씨 좀 살리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 또 벤제마가 발롱도르 받았잖아요. 아씨 샴페인 따야지 푸쉬 하고 이제 한 잔 걸치고, 그럼 이제 무가 뜰 수 있겠죠. 여기나 그걸 보고 뭐 복식을 쓸 수는 있어요. 더군다나 엘체가 감독 교체 이후에 지금 패배가 없거든요. 감독 교체 이후에 어쨌든 직전 경기 발렌시아전 원정임에도 나름대로 괜찮은 역습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무승부라는 좋은 결과를 좀 기록하기도 했었고, 이런 부분 봤을 때 90.9는 솔직히 이름값만 보면은 뭐 이렇게 몰릴만 해요. 근데 뭐 복식을 쓸 수도 있다. 쓸 수도 있어요. 쓸 수도. 참고로 레알 마드리드가 지난 시즌, 그리고 지지난 시즌 엘체 상대로 더블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홈에서 비고 한 번은 원정에서 비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 쓴다고 뭐 여기서 쓰는 것까지 너무하지 않나,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쓸 수도 있어요. 감독 교체에서 조금 올라온 타이밍도 있는 거고, 또 레알이 몸을 사릴 부분, 일정의 타이트함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쓸 수도 있다. 선택지도 있다. 이런 건 뭐 제가 단통으로 봤지만, 요거는 쓰거나 말거나 선택인 것 같고, 맨유 토트넘 이거 승모 가면 됩니다. 제가 볼 때. 일단 뭐 맨유 같은 경우 안 쓰는 완비사카나 구데기 맥과이어, 에릭센 마샬이 불투명에 떠있고, 토트넘 에메르송 여전히 출전 정지고 히샬리송 부상에, 크루세스케 이제 불투명인데, 토트넘이 맨유 상대로 솔직히 안 돼요. 게임이 잘. 그러니까 철퇴 느낌이잖아요. 토트넘이. 맨유가 그런 팀 상대로 잘 안 져요. 경기 운영상. 오히려 맨유는 본인들을 조금 더 강하게 프레싱하고 압박하는 그런 팀들한테 보통 무너지거나 하지, 이렇게 애매한 경기 운영을 하는 팀들이 있잖아요. 뭔가 압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무슨 경기지 하는데 결과 보면 이겨있는 팀들, 이런 팀들한테는 무는 걔도 잘 지지는 않아요. 지난 경기 뉴캐슬도 약간 그런 류의 팀 비슷하잖아. 메뉴가 지진 않잖아. 승무 정도 박으면은 제 생각에는 괜찮아 보인다. 토트넘이 38.4 나갔는데 나가리 이 사람들 승무.
여기까지입니다. 아, 쉽지가 않아. 복식 구간이 벌써 몇 개야?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복식을, 물론, 쓰냐 마냐의 포인트로 따라서 두면은, 여기 써야 되고, 여기 써야 되고, 여기도 써야 되고, 여기. 다 쓰면은 한 이 정도 써야 돼요, 진짜로. 여기서 하나 정도 뭐든 쓴다고 치면은, 단통으로 갈 수 있는 경기가 한 4개밖에 없어. 이런 것들에서 골라내야 되는 거라, 뭐 한두 개 고른다고 치고, 그래서 그냥 뭐 이면 하나 잡는다 치고 써야 되고. 와, 어지럽네. 밑에 이 3개 카디슨 써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뭐 개뽀록 단통 잡고. 몇 개야?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았어? 아직도 8개야? 여기서 한 3개 정도나 뭐 더 줘야 되는데, 진짜 쉽지 않다. 소액으로 가세요, 소액으로.